그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뭐뭐 있을까요? 소액 토지 지분 투자.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지방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죠. 네. 아, 소액. 네. 진짜 소액. 네. 리츠. 네, 그죠. 맞을만 해요. 네. 네, 리츠. 네, 리츠도 있고. 오늘 네. 저 뭘 준비했는지 알잖아요. 경매 매물 찾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천만 원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네. 초보자라는 거를 좀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첫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네. 네, 첫 투자를 갑자기 상가나 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결국 주거용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 하는 투자. 네, 처음으로 네.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뭔가 부동산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그죠. 첫 투자를 뭐 상가를 뭐 한다든가 토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주거용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럼 주거용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파트. 네, 근데 이제 소형 아파트죠. 그럼 소형이면 면적이 얼마일까요? 소형 84. 네, 84가 이제 중형으로 보거든요. 59. 네, 그렇죠. 그래서 59 이하, 59제곱 이하, 방색이 작은 거 이하 소형 아파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이제 빌라. 네,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빌라. 네, 빌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신혼부부일 때. 그쵸. 네, 맞죠. 보통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처음 네. 신혼집 시작할 때 빌라를 많이 거쳐가죠. 빌라라는 게 이제 그거죠. 이렇게 1층에 보통 필로티 주차장 있고. 그것도 있고요. 그냥 필로티 없는 빌라도 있죠. 필로티 없는 빌라도 있고. 반지하 들어가 있는. 그쵸. 네, 빨간 들어가 있는 벽돌. 것도 있고. 네, 빨간 벽돌 빌라. 그게 좀 약간 연식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빌라. 빌라가 있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 아. 네, 오피스텔. 내가 지금 현재 2천만 원 정도 있다면 네, 한번 볼만한 거는 네, 소형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 네, 네. 네. 그러니까 소액으로 살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네. 결국은 환금인데 아. 농가는 네. 본인이 노후에 거기서 농사 지어야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네. 쉽지 않죠. 아. 어디 지방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조그만한 짜투리 토지 네. 그런 걸 이렇게 모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죠. 전국에 땅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네, 맞아요. 소액으로 이렇게 네. 조금씩. 그게 초보가 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초보 같은 경우는 일단 팔아서 뭔가 이익이 나봐야 또 다음 거에 흥미가 생기고 계속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맞습니다. 묻어놓고 영원히 가져가는 이런 것들은 초심자 처음에 1호 투자가 영원한 투자가 되는 거는 그렇죠. 네.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 돈이 이제 묶이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냥 그걸로 내 투자는 끝.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나요? 그걸 이제 매입 방법은 또 매입 방법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알뜰부 시즌 2는 경매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매. 네. 시즌 2에서 배우고 있는 경매가 있고 그 앞서서 새 거 살려면 분양. 그죠. 분양받는 법. 아, 그 다음에 일반 매매. 매매. 그쵸. 그냥 중개업소 가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입하는 방법. 경매, 분양, 매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면 새 거 산다 분양, 네. 유통시장에서 산다 일반 매매, 네.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걸 산다 경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공매. 경공매. 그래서 경공매. 요 세 개죠. 어. 분양 앞에 재개발 재건축도 있죠. 아, 제재. 네, 그죠. 제재. 네. 네. 그래서 새 거가 될 거를 미리 사놓는 거죠. 네. 분양은 새 거를 사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완전 뭐 30년 된 빌라나 아파트인데 네. 미리 사두는. 그럼 그게 그 어떤 건물이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네. 땅이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분양,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일반 매매, 네. 문제가 생겨서 경공매, 그게 다시 넘어와서 일반 매매에서 하다가 30년 정도 흐르면 다시 앞에 가서 또 재개발 재건축. 이 제재는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그렇죠. 일단은 초보자의 게임장은 아니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투자고요.
지식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거고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뭐 소액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분양을 이제 네. 그럼 우리 아까 종류가 몇 개였죠? 주거용이? 주거용이 아비로. 그렇죠, 네. 아파트 네. 빌라. 아비로네, 아비로네.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세 개인데 네. 분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분양을 웬만하면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투자자라면 네. 네, 투자자라면 저는 아파트는 근데 이제 분양 받으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워낙 분양이 싸게 되는 매물들이 많아요. 로또 매물 같은 어떤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러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에 분양을 접근해 볼 만한 거는 아파트고 아파트. 네. 네. 사실 빌라 분양은 웬만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죠. 투자자라면.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내가 네. 이제 아파트 살 돈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빌라가 또 잘 지어서 네. 그 신혼부부일 때 이제 그거 딱 보면은 또 이제 눈길이 확 가거든요. 저 내부를 보면 빌라 네.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빌라도 많아요. 맞아요. 딱 느낌적인 네, 느낌으로. 네. 근데 그게 다 분양가에 거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네. 빌라.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이랑 성격이 비슷한데 네. 분양가가 거의 제일 비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거니까. 네. 새 거니까. 근데 이제 손을 타고 하면은 한 3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분양가에서 조금 빠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긴 하죠. 아, 그러네. 빌라.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투자로 네. 뭔가 좀 자산을 증식하고 싶고 부를 일구고 싶은 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웬만하면 분양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죠. 내가 잠깐 들어가서 사는 거면 몰라도 그냥 뭐 월세, 네, 네. 전월세는 상관없죠. 그죠. 전월세야 뭐 네. 잠깐 살다 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싸게 뭔가 할인 분양을 받고 이런 내가 그런 기회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뭐 전봇대에 붙어 있는 빌라 분양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되게, 족자 이런. 네, 눈탱이를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요거는 분양은 아파트만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일단 다루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매매도 네. 매매는 기존 주택을 한다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해도 되는데 네. 저는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조금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 말고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로 수도권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 네. 그러면 그 매입 방법을 저는 일단 분양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매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빌라, 오피스텔은 경매로만. 진짜요? 네. 빌라 오피스텔은 경매만. 네. 로만 하셨으면 좋겠죠. 왜냐면 빌라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이걸 매매로 차익을 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정말 그건 특이 케이스고 빌라 오피스텔을 그냥 내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서 네. 그거를 몇 년 뒤에 차익을 내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1억에 세 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붙어 있는 게 네.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상식인데. 네, 내가 길 가다가 저기 전봇대나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로 네. 돈을 벌겠다는 것 자체가 파는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적극적이게 되네요. 그죠. 누가 더 적극적이냐가 누가 당연히, 돈을 버느냐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을 경매로는 매입하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가 좀 불분명하고 워낙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초보자 입장에서 아파트로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확률보다 빌라로 접근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 빌라는 시세라는 게 정확히 있지 않아서 그만큼 많은 손품과 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초보자가 이제 소액으로 뭐 저희는 이제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일단 주거용이고 그 주거용 안에서는 아파트와 빌라와 오피스텔이 있는 거고요.
그 매입 방법은 역시나 세 가지가 있는데 분양을 받는 법이 있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경공매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자라면 자산 증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을 받는다거나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안 사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우리가 예전에 알뜰부 시즌1 때 했던 게 이제 시세 차익형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익형 상품이거든요. 수익형.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월세가 나와줘야 돼요. 사놓고 몇 년 뒤에 오르는 게 거의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항상 월세로 이게 뽑아 먹는 거죠. 시세 차익은 그냥 현재가보다 싸게 산 정도를 내 그냥 시세 차익인 거고 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진 않는다. 그쵸. 빌라 오피스텔이 막 몇 년 뒤에 막 엄청 올라 있고 그런 접근 방식으로는 아파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빌라 오피가. 운 터지면은 이거 제재에 걸릴 수 있잖아요. 빌라는. 그건요. 재개발 재건축. 그냥 이번 주에 로또 사는 거랑 거의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는 또 다른 얘기죠. 재개발 빌라는 또 그쪽 공부가 따로 있어요. 네. 재개발 구역을 공부하고 뭔가 사업 단계별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빌라는 그냥 예를 들어 어디 뭐 산골에 사놓으면 아니 산골은 좀 그렇고 뭐 어디 언덕에 사놓으면 그게 갑자기 재개발된다. 그런 마인드로 빌라 투자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빌라가 더 어려운 분야 같아. 그런 쪽으로 따져보면.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 재개발 빌라는 아니고요. 네. 그냥 내가 일반 명의 산다. 네, 그런 그냥 차원. 아무데나 네. 광진구에 가서 빌라 샀다. 그렇죠. 그게 언젠간 재개발 그거는 진짜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거는 네. 말도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곡동 언젠간 되겠지. 그죠. 네, 서울인데. 네, 그죠. 그럼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다. 그쵸. 예.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월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네. 괜찮겠지만. 네. 그래서 빌라 네네. 오피스텔은 네네. 월세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 투자를 하실 거면. 네. 세팅도 웬만하면 아니고 월세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전세로 빌라 세팅하려고 그러면 무한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거의.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예전에 문제가 좀 됐던 사례인데 네. 그러니까 신축 빌라 같은 거를 네. 뭐 2억에 분양을 받아요. 네. 근데 이제 새 거니까 아파트 전세가가 워낙 높으니까 네. 2억보다 더 높게 또는 2억 정도로 해서 전세를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 그게 오를 걸 기대하고 산 게 아니고 전세금 빼먹으려고 빌라를 산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애초에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분양가라는 게 좀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2억에 분양받았는지 이런 거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그냥 여기 시세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전세가면 괜찮아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분양받았던 가격은 더 낮은 네. 자기 보증금보다. 네. 빌라 전세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경매가 좋아지는 때에 네. 빌라 전세로 놓은 것들이 물건으로 쭉 쏟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게 이제 나오죠. 네. 왜냐면 그 분양받은 투자자 입장에서 2년 뒤에 빌라를 그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느냐. 내줄 확률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그때는 새 거였기 때문에 높게 받은 거고 이제 감가가 됐잖아요. 2년 뒤, 4년 뒤에는. 네. 그럼 그 지역에 갑자기 전세가 엄청 희귀해져서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 근데 애초에 신축 분양받을 때부터 전세를 좀 올려받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2년 뒤, 4년 뒤는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한 채당 뭐 2천씩 토해낸다고 하면 뭐 그걸 여러 채 했어. 그렇게 해서 뭐 파산 났고 그런 사례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하튼 정리하면 빌라와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거쳐갈 수 있는 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빌라, 오피스텔은 웬만하면은 분양이나 일반 매매보다는 저는 이제 경매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경매를 활용하면 그만큼 대출이 잘 나와서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레버리지 활용이 좋아야 되는데 네.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한번 월세를 이렇게 쭉 만들어 보고 싶어. 네. 근데 상가 상업용으로 넘어가긴 좀 무서워.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그걸로 이렇게 월세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네. 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에 어떤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빌라를 한번 네. 좀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네. 같이 한번 사례를 네. 일단 하나 보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